안녕하세요.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? 늘 행복한 마음, 행복한 생각, 행복한 말, 행복하게 듣기 이렇게 해서 요즘 시국이 전 세계가 시끄럽죠.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 궁금하시죠? 제가 오늘 잠깐 전해 드릴게요. 캐나다는 지금 현재 아마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. 그리고 거의 중국 갔다 온 분, 이란 갔다 온 분, 그다음에 이탈리아,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이게 다 해외로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 숫자가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. 이게 잠복 기간 동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접촉한 사람들 또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심하든 안 심하든 이 요즘은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어디서 정말 이렇게 한번 큰 슈퍼 잠복된 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은 급속도로 퍼지니까 아주 누구나 할 것 없이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러는데, 이게 너무 이게 어떤 한 분 쪽에서 너무 과민 반응이다. 어떤 쪽에서는 또 너무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직접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,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알고 있고 대처도 물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뭐 과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심하면은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딸한테 혼났어요. 왜냐면은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.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신하고 조용히 있고, 그리고 이 정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렇게 위기로 보고 있잖아요.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공포스럽고. 그럴 때 거기에 이렇게 쏠려가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가고 접촉을 안 하고 이렇게 근신하고, 물론 일을 가야 되고 꼭 해야 될 일 이제 의식 그러니까 먹고 뭐 일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가야 되겠지만 굳이 친구들 만나거나 모임 같은 건 안 해도 되잖아요. 왜냐하면 모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내 딸이 오늘 외출을 하면서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가지 말란 말도 못하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이게 막 쪼끔씩 이렇게 화가 났었나 봐요. 근데 애들 다 컸잖아요. 이제 눈치가 되는 거야. "엄마 오늘 왜 안 해피해?"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'아 이게 표정이 그대로 걸렸구나.'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. "아니 될 수 있으면 이럴 때는 안 움직이고 안 나가고 이렇게 근신하면 참 좋겠는데." 그랬더니 막 이 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. "너무 과민 반응이다." 아니 어쩐다. 막 "감기도 더 많이 퍼지는데 어쩐다." 그러는데,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과민 반응을 했었구나.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꿨죠. '아 이럴 때일수록 내 안에 평화가,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더 듬뿍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실갱이할 필요가 없잖아요.'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안하고 어떤 공포스럽고 걱정되는 이런 분위기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내가 반응하면은 또 나쁠 수 있겠구나. 이것도 제가 깨달았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렇게 그동안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밀접하게 지내던 분들도 인제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런 거 있는데, 그거를 정말 우리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은 그렇게 하고,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쪼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어 조심할수록 모두에게 다 좋고 이게 더 이상 안 퍼지고 어느 안정된 환경이 금방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각자가 이렇게 조심하고, 그리고 할 거 많잖아요 우리는. 이럴 때일수록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캐나다도 오고 싶고, 또 여기 캐나다에 사신 분들도 해피하게 살고 싶잖아요. 그럴 때 할 일이 있어요.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좀 워낙 바빠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못 내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뉴스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냥 아는 걸로 족하고 얼른 이렇게 책을 읽는다거나, 우리 여러분들 캐나다에 있건 뭐 지금 한국에 계시든 간에 중요한 거 뭐예요? "아직도 영어를 꼭 해야 됩니까? 영어 점수가 왜 필요하나요?" 막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이럴 때 영어 뉴스도 듣고 영어 영화도 보고
영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이 시간 나죠. 한국 같은 시간.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요, 많이 나가는 시간이 줄었을 거예요. 방콕 가신 분들 꽤 많으시죠. 아주 좋아요. 집에서 방콕 가시면서 영어 공부하시고,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책을 많이 권해 가지고 요식업에 계신 분인데 책을 요즘 정말 많이 읽으시는데 드디어 한 이렇게 1년 된 것 같아요, 책을 읽은 지가. 근데 요즘 막 너무너무 가슴이 뛴대요, 읽는 책마다. '내가 왜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까.' 물론 저도 옛날에 그런 가슴 뛰는 경험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한데, 이럴 때 이렇게 좋은 책들, 뭐 이렇게 내가 경제를 좋아하면 뭐 돈과 관련된 책, 아니면 나의 그 자기 계발서라든가, 제가 요즘 읽는 책은 그 인생은 수리가 됩니다.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, 책이. 나도 좀 고쳐서 써 보려고 나를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,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행복한 기운을 가지고 미래에 희망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회 때 열심히 더 준비하시고 행복하게 더 살 준비하시고, 캐나다 오실 분들은 캐나다 올 준비 더 열심히 하시고. 이 사연 주신 분 중에 그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건축업 쪽으로 취업이 되냐, 그리고 경력이 인정되냐 그러는데, 그 정부에서 원하는 NOC 직군에 거의 이렇게 사실은 경험이라는 거는 해당 업종에 대한 관련된 경험을 말하는 거지, 내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건축업 일을 하는데 그 학교 선생 경력을 인정해 주겠습니까? 안 되겠죠. 그건 기본이고, 다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건축 일 하신다는 건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 NOC 직군에 보면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, 비슷한 직종이면 한 단계 아래나 한 단계 위라든가 이 정도로 시밀러한 직업들은 다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업종 하시는 분은 충분히 컨스트럭션 컴퍼니에 컨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보면은 그 카펜터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뭐 이렇게 플러밍 하신 분들 다 그 건축 관련된 업종이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의 그 경력 인정받으시고, 물론 인정을 처음부터 페이로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. 와서 일하는 거 보고 일을 잘하고 기술이 정말 필요한 기술이면은 바로 한 3 개월 뒤에 그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해 줘서 그 인력을 잡으려고 여기서도 애쓰죠. 그래서 그 거의 경력 비슷한 분들은 해당이 된다는 거. 그리고 인제 또 한 분은 이렇게 호주에 계신 분들이 꽤 연락이 오세요. 뭐 호주에서 회계사 하신 분, 간호사 하신 분, 무슨 이렇게 변호사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는데, 이게 대부분 이게 거기 외국에서 이렇게 또 전문 직업을 하시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다른 곳에 가면은 이렇게 직업도 좀 바꾸고 싶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으신가 봐요. 근데 이게 가급적 어떤 간호사분이 "이 간호사 직업 안 하고 그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 할 만한 거 있냐? 가서 취직이 가능하냐?" 그런데, 이런 경우는요, 제가 여기서 살면서 보니까 영어만 되시면은요, 어떤 거든지 특별 기술이 요하지 않는 서비스 종은 다 됩니다. 근데 다만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비자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 칼리지 같은 데 1 년짜리라든지 뭐 6 개월도 상관없어요.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받고 오면은 훨씬 시간적 여유, 그리고 기회가 많지요. 학생 비자라든가 어떤 워킹 비자가 있으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마다 인터내셔널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비자만 하나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물론 방문 비자로 와서 도전할 수도 있죠. 기회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좀 안정되게 도전하고 싶을 때는 학생 비자가 하나 꼭 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직업을 파트를 이 컬리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제 영상만 보시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. 여러분, 그 캐나다 칼리지 학교를 들어가 보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칼리지 정보를 전에 몇 개 많이 올려 놨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,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영어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직접 찾아보시고 이렇게 컨택트 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오셔야 되겠죠. 그리고 참 요즘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그럴 때는 어느 분께서 몇 분이 또 이렇게 막 이럴 때 "답사도 오고 싶다." 막 "더 가고 싶다." 막 이러셨는데,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정말 조용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오는 분도 오는 도중에 가는 도중에 움직이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. 그리고 또 주변의 분들 어떡하고, 또 혼자 여기 와 가지고 정말 안 좋은 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. 때가 아닐 때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가 보면
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, 제가 살아본 결과.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하늘의 뜻에 세상의 흐름에 맞게 저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 또 파키스탄에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, 보니까.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면은 사실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잖아요. 이미 아는 곳이고 새로운 곳을 자꾸 도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기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와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, 이게 퀘벡도 알아보고, 그런데 인제 퀘벡이 쪼끔 쉬운 것 같았는데 또 불호권이고 또 비자 받는 게 좀 더 이게 연방도 받아야 되고 퀘벡도 받아야 되니까 좀 힘드니까 다른 주가 어떠면 좋겠냐. 근데 이분께서는 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세요. 여러분,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, 그리고 지금 외국에 사시기 때문에 그 생활영어가 되시잖아요. 뭐 미용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러고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특별 그 케어 기버라든가 이게 특수 이렇게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은요, 영어가 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게 다만 인제 제가 워크 비자 받는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새로 시작할 때 빨리 잡 오퍼를 받고 정착을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굉장히 유리하십니다. 다만 인제 지역적으로는 제가 소개한 그 RNIP 지역 있잖아요. 특별히 온타리오라든가 뭐 마니토바 뭐 사스캐추원 다 있잖아요. 그런 데로 해 보세요. 왜냐면 영어 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시골이 더 유리합니다, 실제적으로. 그러니까 그 대도시가 자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. 자리가 많은 대신에 이민이 빨리 좀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밀려 있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. 그 이민 카테고리에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조건이 되는 대로 막 받게 되면은 여기 시스템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고 이민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인원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소도시는 지금 어디 가나 다 부족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자격만 되고 잠만 자 주면 그냥 바로 해 주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인구가 안 많으니까. 거기는 많이 찾아야 되니까. 그래서 실제적으로 잡이 대도시가 많을 것 같지만 기회는 그래서 소도시가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살 때 이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져요,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이. 근데 제가 마니토바 소도시 그쪽에 본 결과는 와서 일하고 뭐 조건이 돼서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. 무슨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고 미루는 일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. 근데 대신에 인제 뭐 일자리가 작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. 왜냐면 그 일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또 가서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로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, 그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시골은 항상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아무리 소도시가 작아도 소도시가 활성화되려고 그래도 대도시로 많이 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소도시의 기회가 많습니다, 의외로.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그냥 상상으로 생각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대도시는 300 개면 뭐 시골은 30 개밖에 안 된다. 그 통계 없습니다, 여기. 그러니까 그 통계식으로,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상황에 맞게 소도시를 많이 공략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 마음이 착잡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때가 있어요, 정말로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고 내가 막 뭘 하려 그래도 환경이 안 받쳐준다든가, 또는 내가 정말 내 조건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든가,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기쁘게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와요.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조건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이민을 가고 싶은데, 또 여기 캐나다에서도 너무너무 정착해서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,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, 우리 사람은 똑같이 다 잘못하고 실수도 하잖아요. 지나간 거는요, 돌아보지도 마세요. 왜냐면은 내가 알았잖아. 알았고 깨달았으면 인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인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안 하고,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막 그냥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. 내가 한 번 그 실수로 내가 한번 잘못했던
밟은 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앞에 길이 많이 막힌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많이 두려워하시고 자책을 하시는데 또 "노, 노, 노." 우리 모두 뚝 까놓고 얘기하면은 다 잘못한 거 많고 죄도 많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멋있게 살 살았다고 아무 죄 없이 정말 누구한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상처 한 번 안 주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. 그때그때 눈을 뜨고 '아 내가 이걸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기쁘게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고 이래도요. 내가 좀 근신하고 기쁘게 행복한 마음을 내가 추스리면서 왜냐면 면역을 강해해 줘야 되거든요. 면역이 강하려면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지 면역이 강해요.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해피 바이러스로 면역을 길러 가지고 절대로 아프지 말고 근신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나부터 건강 챙기고 내가 해피하고 내 해피를 바이러스를 옆으로 퍼뜨려 주면은 그 해피가 나한테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만큼도 정말 감사하시고 저는 정말 감사해요.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.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해피해집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또 만나요.